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마음 좀 편하게 들어도 되겠습니다. 자격증 인증 취득인데 생기부 기재가 가능한 자격증이 뭐 기술 자격증, 그다음 기술 관련 민간 자격증인데 기술 관련입니다. 그래서 대입에 반영은 되는데 현재 내년부터는 반영되지도 않고, 지금 현재 제 눈에는 힘이 좀 있어 보이는 자격증은 테셋과 뭐 매경 테스트 정도, 경영대학에 가는 아이들이 혹은 인문계열에 진학할 아이들이 이 정도의 심화학습을 했다 정도를 계열 적합성과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뭐 이렇게 되는데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진로 희망사항입니다. 현재 3학년은 중요합니다. 예전보다는 중요성이 좀 떨어졌지만 여전히 중요하다, 1, 2학년에 비해서. 그래서 진로 희망과 희망 사유 200자를 적게 되는데 대입 자료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의 연계성을 가져야 되고 1, 2, 3학년으로 올수록 구체화되어야 됩니다. 공학자보다는 뭐 공학자, 로봇공학의 세부 항목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방향이 확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경 시에는 적절한 사유가 기록되어야 됩니다. 제 경험 하나만 말씀드리면, 앞에 제가 담임했던 학생 중에 1학년 때 진로 희망사항이 시인이었던 학생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치과의사가 되어 있는데, 시인이었다가 치과의사 이제 뭐 학종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변경을 할 때 아주 적절하게 본인의 상황이나 이게 누나가 여러 명 있는 집의 막내 아들이었고 뭐 이런 등등등의 사유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잘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3학년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면 아주 중요한 사항일 것이, 변경했다라면 적절한 사유를 잘 적어야 되지 않을까. 1, 2학년은 요 항목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아예 없어진 건 아니고 진로활동 내로 들어가 있고 대입에는 미반영입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진로활동의 시간과 특기사항은 여전히 반영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게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계열 적합성이나 전공에 대한 열정을 보여줄 수 있다. 자, 지금부터는 다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입니다. 요거는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교과 이외의 체험 중심의 학교 활동이다. 자율, 진로, 동아리, 봉사, 세부 항목으로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게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데 있어서 204단위가 필요합니다. 근데 교과가 180단위, 창체가 24단입니다. 단위는 주당 1시간 정도, 주당 1시간씩 해서 한 학기 하면 16주, 17주 정도 되는데 17시간을 이수하는 그걸 한 단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24단위 정도인데 이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그걸 시수로 보기보다는 교과 학습 발달 사항에서 파생된, 확장된, 연계된 어떤 활동을 여기에서 잘 보여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될 거, 우리 작년 졸업생까지는 자율활동에 적는 내용 중에 창의적 특색활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요게 올해 3학년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창의주제활동, 자율탐구활동 요런 용어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격은 비슷하다라고 보고 우리는 과연 뭘 해야 될 것인가? 자,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학급별 특색활동 잘 해야 됩니다. 학급별 특색활동에서 개인의 활동으로 하나 연결돼야 얘기가 됩니다. 학급별로 장기간 1년 혹은 한 학기를 가지고 독서활동을 한다든지 과제 연구를 한다든지 심화학습, 연구활동, 혹은 뭐 학교 안에 무슨 식물을 조사한다든지 학교 안에 시설의 안전도를 체크한다든지 학교 안에 이렇게 점심시간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분석,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에 줄을 짧게 설 수 있는, 시간적으로 짧게 설 수 있는 방법 연구, 뭐 이런 것들 해보면 되게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창의적 체험활동은 모든 걸 보여줍니다. 학생의 모든 것을 평가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요런 관점은 제가 좀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만은 교과 학습 발달사항에서부터 출발해서 오면 결과적으로 학생의 모든 것을 평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여기 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한 번 더 적습니다. 교과에서 모든 것을 출발하자.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자율활동입니다. 자율활동, 학급별 특색활동 반드시 합시다. 시사, 토론, 주제탐구, 테드, 멘토멘티, 5분 스피치, 온라인 테드, 올해 같으면 온라인 테드 해볼만 하죠? 원격으로도 이게 가능합니다. 선생님 세대보다 훨씬 더 이 기계를 다루는데 뛰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 자율활동과 동아리활동을 엮어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얼마 전에 창제 동아리를 조직을 했는데 정규 동아리 운영 계획서에다가 자율활동, 자율탐구활동 시간을 포함하고 그래서 거기서 보고서도 적고 뭐 활동도 하고 하면 가능합니다. 함정은 자율동아리는 안됩니다. 정규 교육과정이 아니죠. 그 다음 동아리 활동입니다. 동아리 활동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학교, 예를 들어서 학급 단위 하는 것보다 학교나 학급 단위보다 조금 더 소규모다 보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을 통한 동아리도 가능하죠. 올해.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탐구 활동이 다 가능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율, 동아리, 합해서 자율과 동아리 활동을 합해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방향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진로 활동은 뭐 기본적으로 진로 탐색 활동이나 뭐 전공 연계 활동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같으면 온라인으로 진로 특강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본교에서도. 그 다음 비대면 활동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 수업하고 연계만 되면 올해 진로 활동에 무엇을 연계만 하면 학생부에 반영되도록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봉사활동은 전공에 대한 관심, 열정, 기획력 이런 것들, 그러니까 봉사활동, 우리가 빡빡한 교내 활동 중에서 봉사활동, 외부의 봉사활동 어떻게 갈래? 그거 의사결정하는 것도 일종의 기획력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올해 3학년의 경우에 특기사항이 대입에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 2학년은 저게 없잖아요. 봉사활동 적는 그 세특이 없으니까 3학년은 봉사활동 특기사항 500자가 대입에 제공이 된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수행 가능한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이 온라인이라고 제가 적어 놓은 건 올해 대회에 나가서 교회에 나가서 직접 오프라인으로 봉사활동하는 것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제일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교회 활동은 어떻게 생기게 됐습니까? 자, 쉽게 생각합시다. 못 적습니다. 기본적으로 교내에서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생활기록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국내에 이어야 됩니다. 국외에 안 됩니다. 옛날에 좀 돈이 좀 있고 이런 집안에서 해외에 나가서 체험활동 했다. 예를 들어서 국경 없는 의사회에 그 고등학생 인턴으로 가서 뭐 했다 하면 대단한 스펙이던 시절이 있긴 했습니다만 지금 그거 안 됩니다. 그 다음 본교가 주최하거나 학교,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G고 D고 이런 데서 그 주최했다 하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모의 유엔 같은 게 대표적인 게 되겠죠. 그 다음 교육 관련 기관 주최 주관인가, 이게 교육 관련 기관, 그럼 대학은 교육 관련 기관 아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교육청 산하기관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회활동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법적인 기재가 엄격하게 지금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창체 세특 예시를 하나 드립니다. 이거 아주 우수한 경신이 낳은 최고의 학종 인재가 이 생활기록부에 쓰고자 했던 내용들입니다. 이게 몇 년 전 사건, 그래서 실험을 했고 보고서를 썼고 그 속에서 탐구 역량이 드러났다. 동아리 역시 뭐 신문을 제작했다. 그래서 결국 뭐 우리 학교에 그 기사가 여기 교육부 공식 블로그에 났다.
캡처 같은 거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 생활기록부 아주 잘 쓰십니다. 그 다음 진로활동 마찬가지입니다. 진로 연계 활동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의과학자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탐구 활동을 했고 이런 작품이 나왔다. 그다음 봉사활동, 외부에 이렇게 전공 적합성을 혹은 계열 적합성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해왔죠. 그래서 소명, 그다음 일상에서의 실천, 등의 지식인으로서의 사회적 소명을, 사회적 역할을 대전제로 두고 이 활동들을 이끌어 나가면 참